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우리 같이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해. 자, 소망 부부님이세요. 근데 지금 아내분이 남편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연을 좀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참 안타까운 게 5년차 치기공사 남편이 야근을 하면서도 월급은 200대 초반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그러네요. 지금 일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치기공사는 고용된 사람으로 일을 할 때는 거의 최저임금으로 받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치기공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돈을 좀 벌 수 있는데 그게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치과 의사하고 하느냐. 코퍼레이션이.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에서 치과 의사가 하지 못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 노하우도 있고 그걸 해줘야 되는데, 리얼리스트 트러스트의 남편이 40 이전에 기공소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리얼리스트 트러스트 남편이 기공소장이 된다. 여러분, 기공소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사실 잘 몰라요. 예, 이게 채석장 이 현장 소장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이 기공소를 만들면 기공소장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문제는 그 기공소장은 자기가 앉아가지고 뭐 털리 만들고 뽐 만들고 할 게 아니라 다니면서 상당히 영업을 잘하는 게 또 여기에 에센스예요. 치과 의사들을 영업을 그렇죠. 우리 거 쓰세요라고 이거 맞춰드릴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그럼 결국에는 그 일하는 친구들은 또 최저 수준으로 임금을 주면서 잘 꾸려먹고. 꾸려나가야 되는데 걔네들이 고분고분 말 잘 듣고 오래 남아 있겠어요? 조금만 실력이 쌓이면 또 돈 올려달라면 못 두겠다면 나가면 그때그때 본인이 또 그 관리하는 게 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 이제 이런 남편이 리얼 트러스트예요. 리얼 트러스트인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느낌이 들까요? 리얼 트러스트가 자기 비즈니스를 하려면. 그냥 조용히 조직에 있을 때가 마음 편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최소 혼자 한다고 해도 뭐 20년, 15년 뭐 이렇게 되면은 몰라도 지금 20년, 15년 되면 15년, 20년 되면 뭐가 달라져요? 그래도 뭔가 근데 자기가 내공이 있다. 이게 내공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기가 쉽지가 에이전트 않아요. 빵이에요. 근데 또 영업하는 거는 너무 괴로울 것 같고 차라리 그렇죠. 조용히 앉아서 하던 거 계속 하면서 돛 닦는 심정으로 그게 더 나한테 어울린다 이렇게 도 생각할 닦는 심정으로 네. 계속, 계속 이거 이빨 만드는 거 도 닦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버리는 거야. 네, 뭐 이 몸에 사리가 생기겠죠. 네. 어떡해. 그러면 그런데 이제 참 이 아내분의 지금 사실 사연을 보내준 게 이제 아내분이거든. 아내분은 참 꿈과 희망이 많은 그러네요. 남편은 남편의 기술을 인정해주는 분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지금 월 200이 아니라 월 300, 400을 충분히 하거나 또는 남편하고 그 남편의 기술을 잘 인정해주는 뭐 치과 의사하고 또 기공소장하고 팀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뭔가를 찾거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철 정문으로 할 것이냐 또는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빨 치료인지 보형인지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열심히 찾아보셔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하고 조금은 많은 탐구 생활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치과 네. 병원을 좀 여기저기 둘러보시는 것부터. 네. 그러면은 지금 있는 데서 저는 솔직히 관두라고 하고 싶은데 좀 이제 뭐
저렇게 지금 뭐 1년 반 동안 일을 하는 동안에 전 직장보다 더 많이 배우고 뭐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고 뭐 한데 자기는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더 기다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금 남편분은 자기가 있는 데서 자기가 역할이나 책임을 더 다 해야 된다고 과도하게 믿기 때문에 옮기는 거는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본인이 진짜 지금 리얼에 트러스가 이렇게 높다는 거는 이 그만두라거나 그렇게 하는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본인이 죽을 똥 살 똥 그냥 일하는 마음으로 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대했던 성과가 생기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냐면 에이전트가 지금 바닥의 상황인데도 남편은 그거를 뭐 돈을 조금 적게 받아서 그렇지 크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분 프로파일에서는 없어요. 그냥 꾸역꾸역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럴 때 네. 남편분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 진짜 너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냐? 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럴 때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 왜냐면 아직 크게 불만이 없거든요. 그냥 이 정도로 뭐 지내도 되지 않냐? 그러면 앞으로 5년 후에 어떠려고? 5년 후에? 뭐 5년 후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어요? 뭐 이런 반응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분한테는 자기가 지금까지는 마치 반딧불을 불꽃이 활활 타게 만드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자기한테 있는 언짢은 이 불꽃이 상당히 강한 열기를 내는 불꽃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이분에게 뭔가 이게 지금 찾아내서 그거가 좀 진짜 활활 타는 장작불이 돼서 이분을 움직이게 하는 걸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이 프로파일의 분은 사실 참 재밌게도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믿을 만한 사람 그러면서 착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 기공소 소장님 이분이 있는 기공소 소장님이 뭐 나름대로 참 운이 좋으시네요. 네, 이런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우리 센터 직원으로 좀 걸어 들어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굴러 본심이 들어오지는 툭 않아요. 튀어나오는. 네, 그러네요. 꼼꼼하고 성실하고 군소리 없이 복이 다 하고 뭐 복이 넝쿨째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러면 느낌이 황심소가 아니라 황치기공사로 서로 바꿔볼까? 네, 박사님, 마음만 고쳐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자 등록 이빨도 하나 더. 고쳐드립니다. 치기공사님 들어오시면 우리 입술이 꼬매질지 몰라요. 그러게. 진짜 공지 들러 그냥. 네. 조심해야 돼. 네, 그게 이제 WPI 프로파일을 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사는지가 느낌 팍팍 오시죠? 심리검사를 수도 없이 해봤지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려주는 검사는 정말이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대부분의 검사가 사람을 단지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만 하고 끝날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고 끼리끼리 놀라고? 그런데 WPI 검사는 확실히 달랐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지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니까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제대로 아는 방법. 마음의 MRI, WPI 심리검사는 WPIpainfree.com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휴학 중인 교수인데 복직 준비하면서 현타가 왔어요.
강의도 논문도 학생 성장도 모두 의미 없게 느껴져요. 어떻게 하면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타 교수님의 프로파일을 봐요. 프로파일이 8월, 12월, 8월하고 12월이 프로파일이 상당히 비슷한데 엄청 지금 달라 보이는 프로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M자로 비슷한데 갑자기 이제 12월이 되니까 거의 아이디얼이 만빵에 오르는데 그래도 매뉴얼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상 프로파일은 상당히 또 다른 이제 아이디얼이 휴먼 아이디얼로 바뀌니까 완전히 이 내 마음대로 그러면서 살겠다는데 이거조차도 일관성이 있는 것 같으나 일관성이 없는 이 상황을 이제 이 프로파일러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현타는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인식하는 현타와 이분의 프로파일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현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근데 강의도 논문도 학생 성장도 모두 의미가 없게 느껴져야 하는데 이게 매뉴얼처럼 가지고 있는 의미지 진짜 이분의 삶의 의미 또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데 의미는 이게 아니었는데 이분은 본인 자신을 인식하거나 자기 삶을 인식하는 의미는 그동안 알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복직을 하면서 과거에 나를 둘러싸고 또 나를 위장했던 이 그 의미가 진정한 나 자신의 의미, 나의 삶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느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현타가 온 거지. 내가 이전에 믿었던 모든 것이 의미가 없게 느껴져요. 라는 것이 현타의 진정한 정체가 아니라는 걸 이분이 알아야 되는데 자신이 겪고 있는 현타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거부터 이분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분이 굳게 믿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믿고 살았던 것인가 아니면 그걸 믿어야만 했던 것인가 이 당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매뉴얼 이 지극히 높은 매뉴얼과 컬처의 정체가 현재 보면 이상 프로파일 보면 매뉴얼 바닥인데 여전히 컬처가 높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거의 잊고 지내고 억누르고 지냈던 이 컬처의 정체가 뭔가를 알아보는 것이 이분에게 진짜 이 현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거다. 이거부터 이분이 아셔야 되는데 전혀 그거를 알지 못한 채로 아주 장황한 사연을 보냈겠네요. 그거를 간단하게 그냥 한두 마디로 표현을 해보세요. 근데 그걸 유군한테 하면 유군은 이 장황한 글을 짧게 요약하는 능력에 있어 안타까움이 있는데 본인이 빨리 그러게 아니 대학 교수로 일하다가 1년 쉬었는데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 됐을 때 학교 연락을 한번 딱 받았는데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거의 뭐 알아 누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일할 생각을 하니까 답답해서 그런 거 아닐까. 교수로서의 저희 일의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네. 라고 있잖아요. 이분은 교수 이꼴 일이라는 그로 스스로를 본다는 거예요. 교수 이꼴 자기 정체성, 교수 이꼴 자기 삶이라는 생각을 해봤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도 강의, 논문 쓰는 거, 그 다음에 학생을 성장시키는 거라고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통념적으로 이 도그나 카우나 다 하는 이야기지. 이 현타 교수가 한 인간으로서 자기만의 마음을 읽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 교수는 사회적으로 부여된 역할과 뭐 생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이 현타 교수 자신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해보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교수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면 사람들은 다 강의하고 논문 쓰고 학생의 성장을 바란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마치 대통령은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의 지위에 얹히죠. 근데 실제로 대통령은 김건희 씨만 지키고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아이 그러면 특정한 이 사람을 언급하니까 일단 그건 하지 현직 말고요. 기본적으로 그럴 때는 대통령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마누라와 자식이다. 나와 그런데 관련된 자식이 나를 있으면 그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자식이 없으면 무자식 상팔자가 아니라 무자식은 마누라에 더 좌우된다. 이거를 대통령 원단으로 보여주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타 교수는 사람들이 그냥 교수의 이야기를 하면 그건 통념적으로 하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교수라는 타이틀과 교수의 생계를 유지하는 나 자신은 어떤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일의 그거를 의미를 찾으려고 하기 전에 그렇죠. 이런 사실 에센스가 아니에요. 이런 그냥 내가 살아있음을 이렇게도 확인하고 저렇게도 확인하는데 컬처가 만빵이 있으면 이거는 일로서 자기의 삶을 확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만의 즐거움을 느끼고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는 있지만 그게 지금 본인이 현실 프로파일을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점점 이 복직할 때가 되니까 갭이 생기기 시작하잖아. 그런데 이상 프로파일을 봐요. 이 컬처하고 본인의 에이전트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벌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뭐 교수 자리를 얻는 상황에 있다면 몰라도 교수가 지금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냥 교수로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럴 때 이런 표현을 해요. 이 교수가 참 좋은 게 강의 준비 안 하고 논문 안 쓰면 교수는 참 할 만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강의 준비는 몇 년간 했으니까 꼭 열심히 할 필요 없고 그렇죠. 논문도 좀 웬만큼 채워져 있으면 대학원생들 분들한테 좀 열심히 쓰라고 하고 아니에요. 그냥 학생들 졸업 논문 쓰면 거기 이름을 올려주는 거로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되게 교수들이 논문 쓰는 거는 그냥 프로젝트 하는 거 보고서를 논문으로 그냥 간단히 바꿔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 뭘 아무도 안 읽는 논문을 그 쓰레기 양산하는데 열심히 써요. 그러니까 컬처를 찾으러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안방의 그녀가 나의 의미, 내 삶의 의미를 지금 찾아야 되는데 그걸 안 찾고 그거를 학생이 성장하는 거를 니나 성장하는 거에서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렇다면 박사님 이 현타가운 교수님이 자기 자신을 찾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일까요? 그렇죠. 그럴 때 지금 이상 프로파일을 딱 보니까 본인이 이 휴먼과 아이디얼이 가장 높은데 컬처가 딱 높은 이 상황 한번 생각해봐요. 휴먼과 아이디얼이 높으면서 컬처가 높은 사람들은 어떤 짓을 하는 인간들을 보고 우리가 휴먼과 아이디얼이 높으면서 컬처가 높다. 내가 원하는 걸 마음껏 시도해보고 내가 상상하는 거. 그럴 수 있죠. 뭐 여행 막 다니고 뭐 여행 막 다니는 거. 그 연예인들이 이런 프로파일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 내 남다름 또 인정받으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 해보고 뭔가 인정받고 막 이런 거 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남들이 보기엔 또라이 짓이거나 참 희한하다 싶은 거를 아주 퐁 빠져가지고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할 때 그것이 이 휴먼 아이디얼 휴먼 컬처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저게 뭐 돈도 안 되는데 쟤 뭔 저 짓을 하나 싶은 거를 자기 나름대로 이 나라를 구하겠다는 사명감으로 그래서 롯데리아에서 국가를 전복할 수 있는 그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사님을 만나가지고 이 나라에 스스로 도사더만 그렇죠. 이제
이제 롯데리아에서 전복을 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 가지 이상 괜찮아요. 먹어야 그렇죠. 롯데리아 앞에서 전복 버거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는 다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박사님한테 그 컬처를 그녀가 열정을 가지고 삶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컬처를 찾아보러 상담받으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거야. 그분 마음이니까.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내 마음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답은 다름 아닌 당신의 마음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세상이 불안하게 느껴지거나 삶이 두렵게만 느껴진 적 있나요? 이럴 때 자기 마음을 알아갈수록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음을 읽는 순간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답을 바로 이 책 나만의 마음 자기인식과 성찰의 힘에서부터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이해하면 삶의 방향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제 당신만의 보물지도가 펼쳐집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읽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해 보세요. 그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을 믿고 당신의 삶을 새롭게 그려보세요. 이번에는 샛별 작가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MZ세대입니다. 그래서 네. 샛별이군요. 네. 완벽하지 않으면 글을 한 줄도 쓰지 못하고 불안에 떨다 패닉에 빠져요. 병원에 갔더니 약을 지어줬는데 부작용이 많고 글을 못 쓰는 건 여전합니다. 자, 지금 이게 상당히 많은 MZ 세대들이 자기 문제를 인식하고 자기 문제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찾다가 결국에 그게 안 됐을 때 나름대로 이런 사연을 보내요. 근데 이거는 뭐 자세하게 사연을 알 필요도 없어요. 지금 로맨의 컬처가 높은 친구죠. 네. 이런 친구들이 뭐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는데 글을 쓰지도 않고 항상 불안과 두려움에 들려다가 나는 할 수 있어. 아니 안 돼. 그러면 그거 있잖아요. 축구는 싶은데 떡볶이는 먹고 싶어. 그러니까 떡볶이는 먹고 싶은데 축구는 싶어. 그런 친구거든. 그러다가 본인이 정신과에 가서 이 상담도 받고 약을 받아 먹어가지고 그래서 책이 밀리언셀러가 됐대. 그럼 이분도 병원 가서 상담받은 내용 그게 썼어야 되는 82년생 건데? 김지영 군 같은 네, 책인가요? 그런데 사실은 더 재밌는 게 저가 이럴 리가 없는데 얘가 대체 무슨 상담을 정신과 의사한테 받았을까 해서 제가 그 책을 사셨어요? 사지는 않고 박사님 제가 가지고 있어요. 빌려드릴 수 있어요. 아니요, 읽어봤어요. 그 읽어봤는데 진짜 그 내용이 본인이 지가 참 힘들어하는 거를 이 정신과 의사하고 그 이야기하는 거를 메모했다가 그거를 책 내용으로 했는데 또 본인이 이것저것 들은 이 프로이드 할아버지 정신분석 이야기까지 집어넣고 그러면서 그거를 마치 의사와의 대화 속에서 다 이야기를 한 것처럼 꾸며놓은 거예요. 네, 예, 굉장히 위로받고 힘을 얻었다. 그러게요. 그리고 약 먹었대. 그래서 적절하게 약과 함께 그 상담을 통해서 내가 많이 호전됐다. 그래서 이 우울을 극복한 거를
그 책으로 냈는데 그거를 기대하는 그 수많은 이 로맨티스트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다 읽어보고 맞아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야. 그래서 박사님 그 뒤에 그런 컨셉의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순간 느껴지는 건 정신과 의사는 뭐랄까 그 설정? 내가 나와의 대화를 위한 그렇죠. 기구로 활용하고 그 내가 나랑 대화해서 책까지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랑 대화가 책까지 만들었으면 그거는 망상과 환상으로 점철된 글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이 읽어보고 싶지 않는데 그거를 그 의사 버전지를. 선생님의 심리 상담 정신치료 속에서 나왔던 내용을 내가 정리해서 책으로 냈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 신비한 의사 선생님의 영험한 언총과 자비의 기운이 이 책 속에 스며들었다라고 다 믿게 된 거예요. 실상은 나와 의사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내가 이렇게 찾아보고 그렇게 했던 이야기하면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도 빠지지 않고 적은 성경책은 뭐가 돼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 친구의 프로파일이 너무나 내가 딱 프로파일 자체만 보면 안타깝다는 게 현실 프로파일이 로맨 네. 컬처잖아. 그런데 이상 프로파일은 로맨이 가장 낮고 리얼과 에이전트가 가장 높은 상황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엄청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아니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현재의 자기의 감수성을 죽이고 내가 베스트셀러 책을 쓰기만 하면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을 이 본인의 이상 프로파일에 있는 대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내가 본래로서의 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빛나는 이 빛으로서 인식될 때 나는 진정한 나가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믿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진짜 개똥벌레가 아무리 반딧불이라더라도 자신의 존재를 그냥 없애버린다라는 거를 이 현실과 이상 프로파일에서 읽게 될 때 자, 김진영 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무 슬프죠. 왜냐면 자기가 가진 게 진짜 좋은 건데 그걸 모르고 뭐 막연하게 베스트셀러를 이렇게 써서 내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불안하고 걱정되고 글도 못 쓰고. 그런데 하지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는 건 결과물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내가 아무리 재능 있어도. 근데 완벽하지 않으면 한 줄을 못 쓴대요. 머릿속에 이야기가 다 있어. 아, 그럼요. 머릿속에 다 있죠. 그 머릿속에 다 있는 사람은 결코 그거를 실현을 못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런 생각하잖아요. 뭐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걸 다 풀어낸다. 개뿔. 진짜 글을 쓰시는 분들은요 머릿속에서 다 있는 걸 풀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써가면서 손이 알아서 그냥 쓰는 거예요. 손이 내 마음이야. 그래서 뭐 손이 내 머리야. 그래서 작가분들이 10년, 2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쓴다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죠. 고여둘 필요가 이 없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 지능이라는 건 이 뇌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손가락과 내 손에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능이 뇌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우울과 망상과 혼란에 시달리는 거지 결코 본인이 글로 써낼 수가 없어요. 진짜 그게 나의 글쓰기 능력, 나의 글 지능 이 내 손가락에 손가락이 있다고 있어요, 사실은. 생각하면 그 두 번 글을 쓰는 시간에 글을 완성을 못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참 댓글에도 와. 자기 마음을 부정하면서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쓰려 하다니 쩌쩌 하는 식으로 하는데 뭐 사돈 낱말하시네 이분은. 네, 자 우는 표정 이모티콘 네, 우는 이모티콘. 그러네요, 가슴 그러네. 아프다고. 네, 유유. 결국에 자 이런 측면에서 이분이 지금 본인이 작가가 되고 싶어서 예고에 진학한 1학년 학생이래요. 이 친구는 진짜 뭐 예고는 좋은 학교니까 갈 수도 있는데
본인이 자기가 작가로서 살겠다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자기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이 나는 차라리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일부 적힌 건 사람들이 저를 막 좋아하고 인정해주면 좋겠어요라고 적혀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자기가 아닌 사람으로 그러니까요. 살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남들 원단을 하는 눈에 거거든요. 보기 좋게. 그러게요. 학교에서도 100일장 나가서 종종 상을 받고 잘 쓴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근데 저 항상 재밌게도 학교 다닐 때 저 상도 받았어요. 이런 친구들이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참 큰일을 하기 힘들어.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지는 않아요. 우리 노벨상을 받은 한강 그 작가는 대학교 다닐 때도 뭐 연세에 문화상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상을 받은 거는 또 나름대로 재능에 대한 인정을 할 수도 있는데 학교 다닐 때는 상을 받고 곧잘 재능이 인정받았는데 본격적으로 자기가 어른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됐을 때는 본인이 뭐 사실 뚜렷한 결과가 안 나왔다. 근데 한강 작가는 대학교 다닐 때도 대학생일 때인데 본인이 20대에 벌써 등단을 했거든요. 그것도. 매년 작품 발표.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뭐 싹이 아주 훌륭했다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지금 고등학생인데 본인이 이 초등학교 중학교 나가서 100일장에서 상 받은 걸 가지고 자기의 재능인 거를 인식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경우에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거를 자기가 자기로서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를 성찰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이 매달린다는 거 이거는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강 작가 난 부크상 맨부커상 그거 받기 전에 한강 그 작가의 소년이 온다 그 책을 읽으면서 이분 참 M자형으로서 참 나름대로 대한민국에서 쉽지 않은 그건 소재가 쉽지 않다는 사람들한테 이게 거의 의식의 흐름의 원단을 보여주는 이 글을 쓰신 분인데 이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의식의 흐름의 작가의 글을 읽는다는 건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에게서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다고 얘기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노벨상 받고 나니까 다들 이거를 읽어봐야 되겠다는 이제 의무감으로 적어도 나는 노벨상 작가의 작품을 읽는 사람이라는 하는데 읽어보니까 지 마음도 살펴보는 게 괴로운데 누군가의 의식의 흐름을 접하는 거는 진짜 괴로워요. 저한테 학습 상담 받는 꼬맹씨 한 분이 중학교 1학년인데 엄마가 이 책을 읽으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통에서 배우기보다 너가 훨씬 즐겁고 기쁘게 배울 수 있다는 그럼요. 말해줬어요. 네. 진짜 이 대부분 부모님들은 본인은 안 읽으면서 애한테 책 읽히는 걸 하다 보니까 이런데 어쨌든 간에 솔직히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다. 이 말은 내가 공감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피터팬 신드롬. 그래서 팅크벨로서 살고 키덜트. 싶다는 뭐 그걸 키덜트라고도 이야기는 하는데 애는 아직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 어른이 될 필요 없어. 너는 지금 너가 어른이 되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을 그냥 느끼는 대로 적어봐. 이게 글을 써야지 네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또 멋진 이야기를 쓰면 완벽하게 쓰려고 그렇죠. 하면. 한 줄도 못 써. 너가 소년이 온다가 아니라 소년은 간다. 이걸로 너의 의식의 흐름을 적어보면 어쩌면 소녀는 올까 말까 한다. 뭐 어쨌든 간에 그러면 너는 제2의 한강과 같은 그런 작가가 될 수 있어. 요 정도 이야기는 우리가 항심소 상담이니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제2의 한강이 되면 엄청 좋은 얘기죠. 샛별 작가님 마음이 좀 편안해지실 것 같아요. 그럼요.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새로 태어난 92년생 김지영.
정신과 약으로 날려버린 마음 WPI 심리상담으로 되찾다. 데파스 웰브트린 아빌리파이 졸피뎀. 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아픔에 시달리면서 몸에 작용하는 약물을 무려 10수년간 복용해온 92년생 김지영. 그런 그녀가 WPI 심리상담을 통해 자신의 과거와 현재 삶을 찬찬히 돌아보고 이후 그녀가 아로새길 자신만의 미래는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생생하게 그려낸 책. 창문 너머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도 내가 만들어가는 삶에 대해 말해주고 싶다. 당신의 마음을 몇 개의 단어와 몇 줄의 문장으로 적어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을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형벌처럼 느껴지던 아픔이 때로는 나답게 살아가는 삶의 열쇠가 되기도 한다는 것. 짙은 어둠에 가리워진 당신의 마음에 이 이야기가 닿게 된다면 당신이 당신 마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새로 태어난 92년생 김지영. 정신과 약으로 날려버린 마음 WPI 심리상담으로 되찾다. 온 오프라인 서점 그리고 서울 서촌에 위치한 열반지를 통해 직접 구매 가능합니다.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열반지, 아픔으로부터의 해방. 현대의학과 심신의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몸과 마음의 아픔 그 비밀을 풀다.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WPI 상담 모델을 활용하는 마음 치유사의 길.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환자 진료수, 입원 일자, 그리고 최고 수준의 자살률. 전국민 100만 심리상담을 정신건강 혁신 대책으로 제시하는 대한민국 정부.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최고 빈도와 최장 시간의 아픔의 노예 혹은 병원의 인질이 되어야 할까?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황상민 박사님의 신간 열반지, 아픔으로부터의 해방. 온 오프라인 서점 그리고 서울 서촌에 위치한 열반지를 통해 직접 구매 가능합니다. 온라인 서점은 교보, 알라딘, 예스24. 직접 구매는 서울 종로구 채부동 6 열반지 02-6263-2440. 가장 빨리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영상 하단 댓글을 참조하세요. 에휴, 심리상담 대학원 나왔는데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는데 상담할 때 이론을 적용하기 너무 어려워. 상담교사로 일하는데 상담과 코칭에 관련된 전문 능력을 더 개발하고 싶어. 내 전공과는 상관없이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는 상담가가 되고 싶어. 논문을 많이 읽고 상담 이론만 외운다고 해서 실제 내담자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결코 상담, 치료할 수는 없답니다.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은 실제 상담에서 내담자의 아픔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담 실습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 아시나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는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 수련에 필요한 상담 실습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상담 사례, 심리치료 사례를 접하고 내담자의 아픔을 치료하는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의 구체적인 과정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커리큘럼으로 강의해 주시고 WPI 상담 코칭 1급 지도자 자격과 임상수련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 실습 요원이 여러분의 전담 슈퍼바이저가 되어줄 것입니다. WPI 워크샵, 사례 세미나, 상담 실습 활동을 통해 각기 다른 내담자의 마음을 어떻게 읽는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실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 어떻게 상담의 방향을 이끌어 그들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WPI 전문가 과정을 마치시면 WPI 상담 코칭 전문가 2급 자격을 얻으시며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상담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전문 심리사 박사 과정에 준하는 WPI 심리상담 코칭 지도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WPI 심리상담 지역센터를 개설하여 지역센터의 상담가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심리상담 코칭 전문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당신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WPI 전문가 과정,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대 정녕, 올 한 해를 잘 지냈는가? 쏠까? 그 사람 셜록항의 상담쇼 마음을 읽는다는 심리상담 콘서트. 2년은 망했지만 내년과 잘 지내보고 싶은 사람들, 대입, 취업, 연애, 결혼 무엇이든지 다 물어보라. 다주타로 신점 형편없나 보. 그동안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바뀌지 않았지. 내 직접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하고 셜록 황의 통찰력 있는 답변을 얻어 상상 이상의 내 미래를 만들리라. 10년 전 벙커에서 열렸던 라이브 상담의 열기를 2024년 12월 열반가베에서 다시 만나다. 대한민국 최고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와 함께하는 연말 심리 콘서트. 2024년을 돌아보고 2025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된다면 지금 당장 WPI 검사를 신청하고 심리 콘서트를 신청하세요. 대입 준비로 걱정이 많은 당신, 취업 고민 중인 당신, 직장 생활이 힘겨운 당신, 삶의 무게를 벗어나고 싶다면, 아니 지금보다 더 큰 도약을 꿈꾼다면 그 어떤 문제든 셜록항에게 물어보세요. 황상민 박사님에게 미리 사연과 WPI 프로파일을 보내어 온라인으로 원포인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현장에서 직접 질문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벙커에서 WPI를 일반인들에게 검사시키고 알리기 시작한 지 언 10년. 뜨거웠던 증문즉설의 열기, 이제 열반가베에서 새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12월 한 달간 진행되는 황심소 연말 심리 콘서트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상담 신청 시 상담 사연과 WPI 검사 결과를 미리 제출해주세요.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02-6263-2440, 카카오톡 010-3438-2439